김태현의 정치쇼. 이제는 익숙합니다. 소개하지 않았는데 등장하는 게. 예, 뭐 이제 인사를 안 해도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였는데 두 번째로 빌렸어요. 왜요? 왜냐고? 아, 깜짝 놀라시네. 거기 여러분들의 아이볼 신삼변 시대 지난주 금요일에 선물 받았어. 청취자한테 레드양 각자 한 박스씩. 아니 저는 이미 받았는데. 노 레드양을 세 분이 레드양. 레드양이 그 신삼변 시 세 분 변호사한테 각자 한 상자씩 왔어요. 레디안 가지고 아니, 그러시니? 스타트를 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도 자작극이 아닐까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작극 괜찮습니다. 저희는 몰라요. 네, 저희는 이거 뭐 모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뭐 자작극. 저는 뭐. 편지까지 받았어요. 그거. 뭐 어쨌든 지금 당분간은 그래도 두 번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자작극 환영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두 번째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셨습니다. 윤태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상일 민주당 선대 언론특보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 이제 저 레드양을 레드양 뭐 황금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황금향. 제가 제주도 갔다가 어제 왔는데 네. 그 레디안 별로 맛 없더라고요. 되게 맛있어. 나 먹었는데 저 연휴 기간 내내. 네, 맛 없어요. 뭐 질투하시는데 왠지 다음 주에 이 여의도 타짜 앞으로 뭐가 배달될 것 같아. 우리가 보내신 분은 누군지 추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일단 타짜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시죠. 인사 좀. 네. 설 때 지방 저 가족들 만나셨죠? 저는 가족들과 뭐 좀 제주도 좀 다녀왔습니다. 아 그럼 뭐 가족분들하고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네, 뭐 친척들 모이신 건 아니고? 네, 다 함께. 그럼 친척들 모이신 분들은 정치 얘기를 합니까? 저는 뭐 김부겸 총리님 당부도 있고 해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오. 뭐 저한테 꼭 네. 개인적으로 당부한 건 아니지만 깜짝 놀랐잖아. 나는 지금.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방문을 한 거죠. 부모님 오. 댁을 이제 형님 댁이 갔다 오면 저희가 가고 로테이션.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정치 얘기나 이런 거 할 기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야, 원래 세 분들은 딱 모이면 딱 강의를 들으시려고 할 거 아니야. 친척분들이. 이번에도 어떻게 되냐. 이번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무슨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한다기보다 좀 연휴가 기니까 네. 주말까지 지금 5일이니까 차분하게 못 봤던 뉴스들도 보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도 들어가 보고 뭐 그런 랜선으로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진짜요? 그냥 안 쉬고 그냥 이 정치에 아니 관심이 이게 많은데요? 하루 종일 쉬는 것도 네.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TV 보다가 지루하고 하면은 네. 좀 인터넷도 보다가 네. 보편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뉴스가 업데이트되는 게 없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막 싸워야 매일도- 되는데. 매일 막 뉴스도 업데이트하고 사설 칼럼 이런 업데이트 뭐 이런 거 막 있어야 되는데 맨날 똑같아 3일 내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지루하다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생각이 연휴 들었어요. 앞에는 네. 연휴 시작하거나 연휴 시작 직전에 뉴스가 되게 중요해요. 네. 쭉 오래 가 있잖아요. 오래 떠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네. 우리 이 연휴 시작 전에 3일 내내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기 전에 첫 번째 주제 뭔지 정치사 셀럽들의 얘기부터 좀 듣고 올게요. 예, 기본은 하는 이재명입니다. 이 정말 그 토론 한번 하기 힘드네요. 이 토론은 기본 아닙니까? 자료가 없으면 토론 못한다. 예, 기본이 안 되셨다. 전 그러면 이 손바닥에 써오시는 것은 제가 봐드릴 테니까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 제대로 좀 하자는데, 에? 자료 좀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데, 그 참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겁니까? 청취자 여러분,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에?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니야. 우리가 어려운 부탁했습니까, 여러분? 야, 이분들 토론 준비를 위해 토론을 하고 준비를 위해 또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이 준비성하는 확실한 분들이다. 대단히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 짜증나. 야 하지마. 그냥 하지마. 정치부 기자들 그거 취재하느라 연휴도 제대로 못 갔어요. 양후보에게 옐로 티켓 각각 하나. 정치쇼 제작진도 하루 녹음하려다가 토론하는 줄 알고 다 생방했대잖아요. 이건 비밀인가? 그 녹음하려다 생방을 했다고요? 대체 그 프로그램 진행자 누굽니까?
오늘도 생방 맞죠? 제가 이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답답하니 안철수의 속내를 우리 타짜들은 다 알아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두 후보가 서로 그 못난 짓 한 거 맞습니까? 3일 생방송은 접니다. 저예요. 아유 네. 고생하셨네요. 자, 우리 토론 얘기하기 전에 이 문자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레드양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렬님, 어이 타짜분들, 내가 논산에서 딸기 농사 짓는데 한 박스씩 보내드려까짓까? 그럼 뭐 딱. 야 논산 딸기 진짜 유명해요. 민원연 모니터 이런 데 등장할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요? 어디 등장한다고? 민원연 모니터 이런 데 선물 강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퇴출이야 퇴출. 민원연 모니터 선물. 그래서 저희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해요. 저희는 그냥 그럼요. 문자가 왔길래 저희는 소개해드리는. 네. 그리고 뭐 그 레드양도 청취자분들이 보내줘 감사합니다. 금요일날 또 이거 했지 우리는 절대로 보내주세요 이런 말. 그래도 저런 문자가 감사해서 논산 딸기 좀 홍보해드리면 거기 킹스베리라고 네. 되게 굵고 되게 달고 맛있어요. 나 예전 많이들 사드리세요. 아니 왜냐면 사드세요. 제가 논산이 김종민 의원 지역구죠. 네. 이렇게 연결되네. 네, 우리 저 한때 제가 논산 딸기 축제 하거든요. 4월 초에. 그때 막 애들 데리고 예전에 막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간지 좀 한 10년 넘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이창렬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2부에서는 정책 하지 말고 그냥 과일 얘기나 해요. 지금 6시 내고형이라는 얘기 나왔어 지금. 킹스베리 나오고 막 지역구 나오고. 일단 토론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양자 토론 뭐 역시나 혹시나 할 때는 역시나 뭐 안 됐던데 결국에는 어때요? 이거 안 된 게 양 후보들한테 좀 예를 들면은 야, 지금 뭐 별거 그런 거 가지고 자료를 한 해 만에 하는 거 가지고 싸우냐? 둘 다 하기 싫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양 후보가 좀 타격받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기대가 없으니까 없어요?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타격감이 이제 서로 이제 상쇄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쇄?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뭐 자꾸 줄줄이 붙이냐라는 거 하고 뭐 왜 종이도 못 들게 하고 하냐 이게 자기 지지층한테는 다 소구력이 있는 것이래 가지고 뭐 크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논란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 구도를 좀 이렇게 공고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득이 된 것 같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후보한테는 득이 됐다. 네. 양자구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걸로 좀 어떤 터닝 포인트, 분수령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저는 요번에 이게 협상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양당. 예. 예. 왜냐하면 협상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은 후보한테 넘기는 협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후보끼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후보끼리 좀 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넘겨놓으면 부담도 되고 해서 협상이 됐을 텐데 본인들이 하니까 본인들이 뭘 실수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우리한테 불리한 지점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죠. 야, 이 김상 언론특보가 이 탑다운 방식을 설명하신 거잖아요. 아니 일종의. 할 건 하고 할 안 건 되는 하고. 부분은 후보한테 이렇게 그 정리해서 예. 미루는. 무슨 협상을 무슨 후보에게 넘겨요. 후보들이 이미 깨라고 쓴대. 엑스파일이야 이것도. 깨가 뭐야? 깨가? 협상 깨라고. 아예 하지 말고 돼서 협상 깨 그냥 계속 조건 추가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는데 뭘 후보들한테 우리 넘겨요. 그런 지침 추정이에요? 내린 적이 없는데. 추정이죠. 양 후보가 다. 아니 이재명 후보 봐보세요. 살다가 무슨 아니 TV 토론하는데 자료 갖고 오면 안 해. 이게 무슨 협상의 무슨 조건이고 안건이에요.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 윤석열 후보를 많이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다. 결국에는 본인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자신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 부분은 토론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내비친 거다. 이건 너무 수밖에 억측이고. 없어요. 이게 너무 억측이. 아니 이거 살다가 자료 갖고 오지만 토론 안 해. 아니 자료만 이런 적 가지고 어딨어요. 하면 AI 윤석열이랑 토론하는 게 낫지. 이재명 후보가 자료만 자료 가지고 한마디도 안 개인의 했어요. 역량이 거기 드러납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 자료 많이 가지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V 토론 보니까 제일 그러니까 자료 이재명 많이 후보 입장에서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드러내는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이제 그러면은 이런 본인은 건 개인적인 역량을 드러내고 제가 자료 이제 없이 하고 AI 윤석열을 실무적 그냥 설명을 데려다 드리자면은 토론하면 자료 활용과 자료 지참은 달라요. 자료 활용과 활용이란 거는 판넬, 예.
도표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쭈르륵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자료 지참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관련 자료 뭐 문서 같은 거라든지 시나리오 같은 거에 종이 들고 와가지고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료 활용은 룰 협상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료 지참은 사실 그 전자기기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다 거의 사용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있을 사자 토론에는 뭐 종이 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자료 지참이에요. 그건 예, 자료 지참이죠. 아니 자료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노트북을 들고 가가지고 그 노트북 자료가 되게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통상 전자기기는 안 하게 하는데 보통 종이에 대해 가지고는 하죠. 나 하기 싫어요라는 이재명 후보의 강한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니 과거 추측해봅니다. 대선 토론을 보면 자료도 굉장히 제한을 하는 건 그렇죠. 맞아요. 예. 뭐 몇 매, 30매, 네. 뭐 20매, 뭐 최소한으로 이런데 제한을 합니다. 사실 많이 갖고 가게 해주면요. 갖고 가면 또 헷갈려요. 500페이지 갖고 안 가지고 보여. 잠깐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찾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긴 저도 예전에 뭐 저 밤샘 토론 이런 거 나갈 때 보면 뭐 들고는 가는데 한 안 번도 보여. 가서 본 적이 없어. 볼 시간도 없고 그럼요. 그때 그냥 바로 받아치고 막 이러느라고. 특히 양자 토론 같은 네. 경우에는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치는데 언제 자료 찾고 있어.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는 프롬프터 없으면은 30초도 자기가 얘기를 못한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저기 국민적인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아니 그게 팩트잖아요. 과거에.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그냥 하자고 하면 되잖아. 그냥. 일단 뭐 내일 결판 나겠죠. 어쨌든 하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일간 보고 그러면 양자 토론 오늘 뭐 하나 하긴 하네.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 야 이게 뭐랄까 득실을 좀 따져볼게요. 굳이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하고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 기조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김동연 후보는 내일 사자토론 멤버도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굳이 이 타이밍에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도 아니고 심상정 후보도 아니고 김동연 후보하고 양자 토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뭘 얻을 수 있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하고 토론이 깨진 부분에 있어서 네.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정책을 잘 설명하자 국민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책을 국민에게 잘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런 걸 그럼 좀 보여줄 수 기자회견을 있는 하면 되지 거고요. 뭘 토론을 해요 그럼. 그러니까 토론하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짚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잘 네. 들어오고. 네. 짚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뭐 근데 얼마나 큰 실익이 있을지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의 관심사는 그 이면. 이면. 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계속 완주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뭐 후보 등록을 안 하면은 어느 쪽으로 네. 이렇게 손을 들어줄 것이냐라는 뭐 어떤 시그널인가? 라는 데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대선이 이게 돈이 소찬이 정도가 아니지 엄청 드는 지금 이제 거라서. 김동연 후보 캠프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 무슨 본부장이더라 하는 이제 분이 이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잖아요. 네. 아. 조정훈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때도 독자 출마를 했다가 결국 딱 비슷해요. 박영선 후보하고 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 정책 단일화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싹 단일화를 했단 말이에요. 오. 그런 것이 약간 오버랩되는 면이 분명히 있긴 있죠. 어쨌든 김동연 후보한테는 전략적 선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 토론하는 태도를 보면 좀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네. 예, 차별화하면서 공략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면 단일화보다는 뭐 조금 본인의 이제 홍보나 이런 걸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좀 굉장히 그 정책을 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이러면 네. 얘기하신 대로 공통 분모가 있으니. 전 질문. 예. 저는 단순하니까 그럼 오늘이죠. 오늘 네. 김동연 후보가 대장동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요거도 중요한 정책만 정책만 하기로 아, 그래요?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이제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대장동도 코걸이고 정책 그것도 아닌가? 정책이라고 네. 하면 할 수 있는데 궁금하죠 그런 거가. 근데 저는 이번 양자 토론을 받아들인 거는 이재명 후보의 자만심이 아니냐, 조급함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조급함과 자만심은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많이 나오고자 하는 조급함과 네.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 김상현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할 수 있어라는 자만심 같은데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섣불리 덤비다가 되치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걸 방금 이제 김 특보 말씀하셨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스탠스가 센스. 궁금하다.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예를 들어서 홍남기 부총리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뭐 거의 퇴출해야 된다, 기재부 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남기보다 더 말하자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들하면 선출직하고 갈등을 빚은 사람이 김동연이잖아요. 그렇죠. 홍남기의 몇 배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도 궁금한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완주는 못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는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런 장점도 있어요.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꽤 있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걸 그런 장점은 또 그걸 또 있어요. 수용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재인 김동연 대통령을 둘이 부총리. 앉아가지고 막 뭐라고 이제 비판하고 아니, 욕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안 하고 네. 김동연 후보가 하는 걸로서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걸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근데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가 얼마 전에 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 청와대 고위직이 다주택자 양도세 100%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기랑 막 싸웠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비판하지 않을까 정책만 이야기하면 정책적으로는 차별화는 되면서 네. 정치적인 공세는 하지 않을 아니 수 저는 있는 이런 거 장점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 가가지고 안동에다가 육사를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뭐라 그랬냐면 안동을 육사를 경기도 북부에 유치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뭐가 맞냐고요? 뭐가 특보님 뭐가 네. 맞아요? 예? 아니 경기도지사라서 최선을 다하는 도대체 거고. 육사를 그러면 몇 개로 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해놔요? 6개로? 아, 이거 이 드립 이거 오늘 6월 6일 날 하면 커피 쿠폰 당첨인데. 아니 그럼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중복적으로 하는 게 전혀 없을까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찾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가져오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연은 넘어가죠.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물어봤으면 참 말 바꾼 거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민주당 얘기 하나 더 해볼 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전 민주당 전 새누리당 뭐 복잡합니다 이분은. 힘드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만난 거잖아요. 왜 만나요? 적장이었던 사람을? 어쨌든 김종인 네. 전 총괄선대위원장 국민의힘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그때를 좀 이렇게 상기시킬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언제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게 국민의힘에서 나왔을 때 이럴 때를 아. 상기시키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위원장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김종인 그 위원장이 조금 더 이제 우호적인 얘기를 해주면 네. 좋겠죠. 어. 그러나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 근데 우리 저 윤태곤 실장이 요거 가지고 사전 인터뷰 때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가 좀 곤란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종인 전 총괄선대본부장의 뭐랄까 좀 권위를 계속 세우는 쪽으로 지금 송영길 뭐 대표라든지 이재명 후보 쪽에 계속 권위를 세우는 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 해버리면은 자승자박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생각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막 그렇게 뭐 어떤 명확한 발언은 안 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재명이 뭐 윤석열이 안 된다, 이재명이 돼야 된다 할 가능성보다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거 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최근까지 그렇게 얘기해왔으니까. 예.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스스로를 이제 옥죄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이라든지 여기에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을까요? 잠깐. 네. 아이고 중요한 것 같은데 쉬었다가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원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여의도 타짜 2부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볼 건데 2부에 저 윤태곤 실장이 얘기하다 제가 잠깐 하고 막았잖아요. 3부에 다시 요거 지금 그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하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요 얘기.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 뭐 몇 명은 아예 나갔지만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 뭐 김병민 대변인이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도 있고 하니까 뭔가 이제 소통이 되겠죠.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그럼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자꾸 모시고 막 이러는 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긴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누구 얘기 듣고 뭐 이런 캐릭터는 아니니까. 네, 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왜 만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선을 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넘었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뭐 이재명 후보도 괜찮은 사람 같아? 뭐 나 뭐 만나자고 그러면 만날게. 이런 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좀 화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속 좁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전직 총괄선대위원장이잖아요. 상대당에 왜 자꾸 만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쫌스러운 정치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통 크게 정치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승전 다 글로 연결되는데 지금 장설철 교수는 어떨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네. 비대위원장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만약에 땡겨간다.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만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밥 뭐 먹으려고? 국민의힘의 일종의 상처로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보여지니까. 욕해주면 좋지. 네. 오진 않고. 상처니까 이제 만나는 거지. 제가 볼 때 뭐 그 민주당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오신다고 민주당 지금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히려 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 얘기하면은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테디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 김상일 특보 오랜만에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 우리 지난주 계속 나오시는데. 그랬구나. 오랜만이에요. 저 이재명 후보 김혜경 여사가 여러 가지 갑질 의혹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보님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다른 분들이 하기에 제가 양보를 할 수도 있어요. 뭐를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저기 그 김혜경 뭐 사자 토론 네.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그거는 있으니까. 대리 처방도 있고 네, 저희가 심부름도 있고. 사실 오늘 예비 아이템으로 잡아놓긴 했는데 원래 준비된 것부터 하고 시간 넘어갈게요. 해명을 좀 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해명하실래요? 장석철 교수가 아니요 제안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빨리 하죠. 네. 그래요? 해명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다른 준비된 것부터 좀 먼저 해볼게요. 내일 사자토론 있잖아요. 사자토론.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근데 나는 이게 토론을 하나 할까 말까 토론하다가 내일 결국 하는 건데 네네. 셈법이 다를 거냐. 어떤 전략을 세울까. 그거 좀 우리 좀 예측 좀 해볼까. 일단은 장성철 특보한테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스탠스 잡을까? 기본적으로 여러 주적을 상대를 누구로 잡을 거고 뭐 이런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를 주적으로 삼을 거고 네. 심상정 후보나 저 안철수 후보한테는 제가 그 정책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좀 키워줘서 키워준다 안철수 후보를? 아니 그냥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배려. 그래서 그 토론의 장에서는 나를 심하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는 대장동 이슈를 아주 강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 뭐 주도권 토론 이런 거 할 때는 그렇죠. 이재명 후보한테 주구장창 대장동만 부를 거라 이런 자료도 좀 흔드시고 왜 이런 자료 못 갖고 오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 정도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역량이 되면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봐요 국민에게. 근데 그 정도 역량이 될지는 제가 한번 지켜보려고요.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두 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초반에 말실수도 많고 해가 토론 못할 거다라는 거 하고 근데 민주당도 요새 항상 이제 생각들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아니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데 조금만 잘하면은 확 잘해 보이는 거 아니야? 맞아. 뭐 이재명 조금 말실수하면은 확 빠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텐션이 높은데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 국감이라든지 막 이런 데서 막 여당 의원들 10명 상대로도 막 저기 하고 오히려 편한 자리에서 말실수가 나오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내용보다도 약간 톤앤 매너. 그럼 이재명 후보도 그 강한 이재명이냐 또 약간 중도화되는 뭐 부드러운 이재명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어떤 사람들은 검찰총장 윤석열 보여주세요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의 이제 진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이런 논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는요. 이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이고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지금 우리 윤 실장님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톤앤 매너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동안 해온 정치적인 경험이나 역량 이런 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보다 정책 역량은 뛰어나다. 경험이 많아.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막 윤석열 후보가 주구장창 대정통 물고 늘어주면 본인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윤 실장께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잘할 때가 있다. 잘할 때가 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다 어느 때였냐면 굉장히 궁지에 몰릴 때였어요. 윤석열 후보가 궁지에 몰릴 때 궁지에 몰리면 촌철살인의 발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하가 아닙니다. 이런 네,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몰아붙이면 제가 볼 때는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촌철살인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패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사람은 뭔가 약간 아웃복싱 쪽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정토론 3번 남았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이제 탐색전 내지는 이럴 근데 굳이 심상정 안철수 두 사람 그게 없는 거죠. 처음부터 달려야죠. 그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막 이제 좌충우돌식으로 갈 텐데 제가 안철수 후보 아니 좌충우돌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왼쪽도 때리고 오른쪽도 때리고 그래야 이윤 양을 다 때린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도 항상 요즘 이제 헷갈리는 것이 이른바 전통적인 제3지대 후보냐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낫다냐 이건 뉘앙스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 되게 궁금해요. 정권 교체를 하는데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재명을 정책으로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권 교체하는데 내가 더 낫다인 거고 근데 전통적인 3지대면은 두 사람 다 도덕성 뭐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윤태곤 실장 얘기대로 하면 안철수 후보가 내일 저 토론회에서 뭘 가지고 주로 때리느냐 그걸 보면 예를 들면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둔 이 포석이냐 아니면 제3지대를 위한 포석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꼭 윤석열 후보한테 잘해준다 만다가 아니라 3지대 포지션이냐 정권 교체 포지션이냐.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뒤처져 있는 후보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공격적으로 TV 토론한 것을 보면 그렇게 썩 득점 포인트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공격수 역할이.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본인 정책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토론회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윤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를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제3지대 스탠스냐 정권 교체 스탠스냐 이거엔 동의하는데 정권 교체 스탠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내가 낫다. 이 전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진영의 표를 결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중도나 상대표를 가져오겠다 이 전략은 굉장히 우매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안철수 대표 스탠스 보면 단일화를 그래도 머리 한 구석에 염두에 두는 건지 아예 지금 말하는 것처럼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할 건지 목표를 뭐로 잡고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전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심상정 후보에 대한 전략을 조금 잘 세워야 될 거다. 심상정 후보 제가 볼 때는 그쪽은 이제 이번엔 단일화 없어요. 네. 무조건 고예요. 그리고 강하게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대남 아주 거치게 봐서 이대남은 국민의힘은 간다치고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 이대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엔 또 민주당 여러 어려움이 있고 심상정 후보가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 이 토론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하고 단일화 관련하고 좀 묻고 다음 마지막 아이템으로 넘어갈게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저기 일단 단일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 이후에 예를 들어서 내일 사자토론 끝나고 금토일에 여론조사 돌릴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월화수목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가 완주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많다. 여러 가지 뭐 대선 자금 부분도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봤을 때 출마해서 무의미한 득표를 올리는 것이 과연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금은 큰 문제가 아닐 게 일단
뭐 안 후보의 뭐 재력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돈이 작게 드는 건 분명해요. 아, 그렇죠. 코로나 국면의 선거기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되고 하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일까는 싶어요. 그래도 한 100억은 넘게 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만약에 단일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뭐 그냥 무조건 반대잖아요. 지금 현재 원래 두 사람 또 감정이 그렇게 깊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어. 윤석열 후보한테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부닥치다가 지금은 완전히 뭐 예? 반지 뭐 절대 반지처럼 네. 예? 수단으로 절대적인 수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긴 저는 협상 전략. 전략. 서울시장 때도 그때는 좋았죠 분위기들. 선거 기간 동안은 좋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후보가 마음 먹으면 이준석 대표의 반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취지신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론조사를 좀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박빙이잖아요. 안정적인 대선 승리가 중요하지 안철수 후보와의 자존심 대결 기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 주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로 오면은 설 연휴 끝나고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 같으니까 자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충분히 시간 좀 드리세요. 마지막 아이템은 저희가 똑같이 요거 할게요. 양쪽이 사실은 설 연휴 직전에 악재라고 하면 악재가 하나 쳐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인인 김혜경 씨 뭐 대리 처방 요 문제, 그 다음에 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테는 김만배 씨 녹취록 얘기, 요게 두 개 다 이제 설 연휴 직전에 터졌는데 요거 똑같이 한번 좀 다뤄볼게요. 먼저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요게 주말에 SBS 단독 보도로 시작이 된 건데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씨의 뭐 개인 허드렛일하고 대리 처방을 맡았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김상현 듣고 네. 선대위에서 요거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은 어때요? 아니 선대에서는 일단은 그 배 씨 있잖아요. 네, 7급 배 씨, 공무원. 예. 그러니까 5급 공무원 배 씨가 배 씨. 7급 공무원 A 씨를 예. 한테 시켜서 A 씨가 속된 말로 허드렛일을 했다 요거잖아요. 일단은 배 씨가 좀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캠프에서는 이걸 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대응을 하고 있지 않고 일단 배 씨의 개인 문제로 놔두고 있는 거다. 배 씨와 예, A 씨의 일단은 관계? 해명 거기 해명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가 그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 후보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캠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무응답이에요. 그냥 회피하는 거죠.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해온 것들은 나는 언급 안 해. 그냥 뭐라고 하든지 대답 안 해.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거는 말하는 거는 좀 억울한 김구선 게 씨와 관련한 문제도 계속 조금 억울한 게 하잖아요. 김건희 씨는 지금 수원여대에 허위 이력서 제출해가지고 잘못됐죠. 남의 기회를 탈취한 거기에 대해 해명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죠.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라는 그 가치에 진짜 대답을 내놔야 되는 더 큰 문제라고 김건희 저는 씨는 보거든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한 번 사과를 했고. 제 3자적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김건희 씨 뭐 잘못된 거 앞에 쭉 나온 건데 이게 새 거잖아요, 새 건데 새로 나온 이런 것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 A 씨라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거, 배 씨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행위들을 한 거. 그러니까 SBS 단독 보도도 나온 게 대리 처방을 받았다. 뭐 그런 거랑 뭐 차를 대고 뭐 이게 네. 뭐 음식 뭐 갖다가 뭐 걸어놓고 걸어놓고 뭐 음식 갖다 아들 주고 뭐 그 어. 퇴원 뭐 수속 밟고 한 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A 씨도 자기가 김혜경 씨한테 직접 지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내놓은 게 전혀 없죠. 없어요. 근데 배 씨를 통해서 받은 거구나.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약이 와 있고 뭐 좀 약간 이상하다. 그거는 뭐 백김치가 걸려 있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여기도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좀 어떤 논리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말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계속 말을 안할 뭔가를 수는 이렇게 없죠. 매조지를 지어야 돼요. 또 사자 토론에서 누가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느 수준까지 이제 뭐 사과를 하고 뭐 재발 방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는 언론들이 뭐 세게 쓰는 언론도 있고 안 쓰는 언론도 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말을 하면 그거는
전 언론에 다 나가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일단 기울여서. 기본적으로 필요가- 김건희 씨를 덮기 위한 총공세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대응을 좀 약간 자제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저는 자 김상현 특보 좀 보시기에 이게 덮기 위한. 선거판에 이재명 후보가 악재예요? 아니면 이 정도 저 털고 지나갈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 씨가 이제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게 후보 부인하고 직접 연관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직접 지시를 했느냐. 그러니까 지시를 안 했어도 책임자로서 사과는 하겠죠. 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그 수위는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약간 더 정해진다 이런 생각이 이런 들어요. 게 어려운 게 되게 기술적인 거기도 한데 저쪽이 뭘 더 갖고 있을지 아. 사실 또 모르는 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A 씨가 언론사에 제보할 때 못 처음에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 7시간 반 녹취록 그거 했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그쵸. 이걸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 없는데? 네, 죄송해요. 아, 왜냐면 하세요. 우리 김만배 녹취록 얘기도 해야 돼가지고. 네. 자 김만배 씨 이제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된 건데 하천대유 요 김만배 씨가 정의각 회계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요게 이제 열린공강 TV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자, 윤 후보, 국민의힘 입장은 뭐야 이거? 국민 공범들에게 거짓 허풍 떤 거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이건 어때요, 윤 후보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상당히 곤란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증거 없이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네가 증명을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이거는 김만배 씨 입으로 얘기한 게 증거가 그러니까 있죠. 이건 좀 구체적인 김만- 내용이 나와야지. 김만배 씨가 조사를 해야죠. 김만배 씨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 측에서 뭐 해명할 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지금 뭐 이게 좀 약간 억측을 해보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지금 이거를 까진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협상 카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정. 이건 그렇죠. 이거 억측을 해보면 좀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저도 공감. 아직은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런 그러니까 거죠. 제가 이제 뭐 누구한테 김태현은 내 말 한마디면 죽어라고 했다 가정해봐요. 그럼 김태현 해명하시오라고 하면 뭐지? 왜 그랬을까? 이럴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빨리 이거 수사지휘권 발동하셔가지고 이거 제대로 수사라고 지시 좀 하세요. 빨리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내일 또 사자토론 할 때 또 요것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소재를 쓰일까 이재명 후보가? 아 이거 근데 뭐라고 쓸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거가. 그게 뭐 네. 집 사줬다 뭐 이런 거하고 엮어가지고 할 수 있겠지. 그 부모님 집.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네거티브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네거티브 당할 게 많거든.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가치가 공정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근데 조민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거에 비해서 지금 자기 부인한테 지금 하는 거는 이게 공정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뭐 뜨거웠어요 그냥 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의도 타짜 왠지 다음 주에는 네. 다시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야 이걸 경쟁해야 되겠다. 신삼변 시대하고 여의도 타짜 이번 주는 삼변 시대, 다음 주는 여의도 타짜 요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끄는 두 번째 시그니처였다는 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장성철 교수, 윤태곤 실장, 김상현 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